자, 오늘은 자, 둔촌주공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 아파트, 당군일의 거의 최대의 부동산 재건축의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간에 아파트 사업이고, 이게 지금 특공이 3.3대 1 정도에 나왔고, 이게 신혼부부 특공이 오늘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1순위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내일 봐야겠죠. 네. 자, 지금 궁금한 거는요, 1순위 청약이 경쟁률이 어떨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건요, 계약 체결률이에요. 계약 체결률. 네. 자, 이게 보시면은 아무리 그 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입학원서 쓰시는 분 있잖아요. 등록금을 내고 입학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확당을 주시는 분들이 적다면요, 그 지원자가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요, 계약 체결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청약 경쟁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한번 잠깐 읽어드리자면요, 평균 경쟁률이 3대1 정도로 전문가들은 29에서 49제곱미터 소형 위주로 특별 공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도 다소 저조한 경쟁률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59제곱미터 이상이 분양가가 9억을 넘겨서, 네, 특별 분양 물량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 공급 물량은 29, 39, 49제곱미터 등 소형주택 평에서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29, 39, 49 이걸 매수를 하더라도 4인 가족 생활 가능한가요? 네? 물론 동탄에는요, 똑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행복주택은 4인 가족이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기도 해요. 네. 자, 아무튼 507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전형에서는 756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 현재의 작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1.5대 1? 이거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계약 때 보세요. 이거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다고 치면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죠. 네. 부동산 가격대가 반등할 여지는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반등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요, 이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자꾸 V자 반등할 것처럼 호도를 하는 인간들이 있고요, 그걸 믿고 맹신하고 또 언제 저점에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자, 부동산은요, 절대적인 가격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적인 시점입니다. 현재 사이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가격은요, 내가 싸게 사도 떨어질 것이고요, 비싸게 사도 오르는 게 부동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사람들이 생각해보기에는 9억이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하지만, 비싼 가격인 9억에 사도 12억까지 오르는 게 부동산이고요. 4억대? 너무 저점이다. 6억 했던 게 4억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4억대가 역대급 저점이다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3억까지 또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대는요, 정말 이런 특정한 절대적인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점, 우리가 언제 어떤 시점에 진입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점점 완화가 될수록 취득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완화, 양도세 세율이 기존에는 2년을 보유해야지 6에서 45%였다면 이제는요, 1년만 보유해도 6에서 45%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아니라 둔촌주공의 계약 체결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내일 1순위 발표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모찌미님, 네,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자, 모른단계님 반갑습니다. 네, 피에타님 반갑고요. 오제 맙소사님 반갑고요. 열고모더님 반갑습니다. 눈꽃님 반갑고요. 드림님 반갑습니다. 미니님 반갑고요. 디님 반갑습니다. 선지거모님 반갑습니다. 디님께서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네, 대면 상담하고 전화 상담 신청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아요. 네, 받고 있지는 않은데, 본인께서 골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저와 같이 실시간 카톡방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카톡방에서 물으셔도 되고요. 유료 회원도 유료 회원이란다. 네, 유료 카카오톡 상담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업타운맨님 반갑습니다. 김연아님 반갑습니다. 우수님 반갑습니다. 우수님은 최근에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신가요? 자, 저는요, 일단 뭐 대구도 많이 말씀드렸고, 울산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대전도, 세종도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 하품이 좀 나가지고. 자, 여기서 광주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요,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 네, 천안. 자, 천안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천안 산거리 호두과자. 네. 그저 유명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천안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진입을 했을 시기. 천안에는요, 어떤 게 제일 유명합니까? 바로 불당동이에요. 자, 가장 비싸죠? 불당동이 6억 8천으로, 평균 가격 6억 8천으로 가장 많이 올랐기도 합니다. 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네. 자, KTX 지나가죠? 네. KTX 지나갑니다. 천안 아산역으로 지나가요. 여기서 기차를 타면은 뭐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으로 서울까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상승기 때는요 그게 작용을 하겠지만요, 플러스 알파로 뭐 좀 더 작용을 하겠지만요, 하락기 때는요 이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해요. 네. 자, 불당동에 불도 났죠? 네, 실질적으로. 자, 불당동에 여러 가지, 뭐 불당 아이파크든, 뭐, 천안 불당 호반 서밋이든, 불당 GL이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한번 제가 보고 싶은 지역은요, 바로 불당 아이파크. 네, 한번 볼게요. 오래됐죠? 네, 신축이 아닙니다. 가격 상승하는 이런 걸 보시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자, 2010년 11월 달에 2억 3천을 사가지고, 네, 3년 6개월 보유했더니 7,900이에요. 근데 여기서 2년을 보유할 경우, 자, 2년을 딱 보유할 경우는 3,600밖에 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자, 3,000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집을 매수하겠다는 그 매수자가 깎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3,000 차익이지만 1,000만 원 더 깎자라고 하면 3년 동안 해서 2,000밖에 벌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건 차치하고요. 2014년 6월까지 3억 3천까지 올라갑니다. 3억 3천까지 올라가고, 그게 쭉 하락을 해가지고, 네, 4년 3개월 동안 하락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이 오히려 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요, 하락 사이클을 이번에 겪었을 것이고, 부동산의 상승 사이클을요, 딱 한 번밖에 겪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만 번 케이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 투자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 지방 투자하면서 하락도 여러 번 겪어보고 반토막도 나보고, 네, 이런저러한 실적이랄까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용감하게, 네, 들어갔던 거, 네, 그리고 물려봤던 거, 네, 그리고 팔아본 사람, 이런 여러저런 경험들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신축 금액대로 한번 볼까요? 자, 불당 호반 서밋이 9억까지 올라갔죠. 네, 천안 불당 GL더샵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네, 입주를 했었고요. 자, 2017년 9월 달에 4억 5,500이 어떻게 했죠? 거래량 터지는 이것입니다. 자, 거래량이 이때 터졌죠. 2년 10개월 보유를 하니까 3억 4,800이 올라갑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11건이 터집니다. 자, 보세요. 이때 거래했던 분들요, 금액대가 8억 460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7억 8천입니다. 7억 8천. 자, 2년 전에 대량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때 매수했던 분들요, 이미 다 물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천안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다시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천안의 경우 이미 여러분들이 천안에 매수하신 분들 이 생각으로는 그분들하고 똑같이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 수도권 종목의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던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같이 꺾이면요, 천안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천안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자, 인근의 아산시랑, 네, 같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공급이 예를 들어서 향후 22년 6월부터 네, 향후 3년간 봅시다. 자, 천안시의 동남구에 10,00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아산시에 16,000세대 공급이 됩니다. 네, 이런 두 개 합치면요, 26,000세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안같이 천안 인구가 얼마죠? 6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충격은요 상당히 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천안 불당동 또 이렇게 꺾였고, 네, 보시면은 이쪽에 우리가 공시가 1억이야 라고 해가지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입주 시기를 제가 입주 연차를 30년을 잡아볼까요? 자, 천안은 또 마찬가지로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세대수를 500세대 잡아볼까요? 500세대. 자, 1988년에 지어진 성정동 주공아파트 용적률 91%고 88년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냐? 재건축이 상당히 가시권에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네. 자, 2011년도에도 1988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30년이 넘어간 거죠. 네. 88년생이 11년도면은 딱 22살인가요? 네, 22세. 맞죠? 맞네, 22세. 22세가 앞으로 너무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네. 자, 2015년 10월 달에 되면요. 1988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7이죠. 네. 27년 차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재건축 연한이요. 언제입니까? 2018년도예요, 여러분. 2018년 10월이 되면 만 30년입니다. 네. 자, 보세요. 고점은 1억 2,400 찍고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수록 가격대가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2018년 10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금액대가 주구장창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반드시, 재건축 될 거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 대원칙은요, 이 부동산의 해당 사이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가 중요하지, 절대적인 금액대, 이게 재건축이 되든 앞에 도로가 뚫리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결국은 이렇게 1억 1000에서 죄송합니다. 1억 3000에서 거래건이 26건이 터집니다. 26건이 터지면서 금액대는 이렇게 해서 5천 정도 올라갔으나 지금 하락한 걸로 봐서는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일 때 갭이 6천 정도 들어갔지만요, 전세가도 지금 오르지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품이 좀 자꾸 나네요. 아무튼 요런 거에 지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성일차 1992년 11월 달에 지어졌고 용적률이 227%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들어가는 순간에 진짜 물립니다. 물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싼 거 매매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요, 27평 금액대를 보면, 자,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 붙는다고요. 용적률이 높은 것은요, 일단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층 아파트보다 전세가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평수가 27평부터 해가지고 대형 평수까지 요렇게 있기 때문에 나름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높은 층을 가진 아파트는요, 전세가 매매가가 좁아서 갭 투자하기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경향도 큽니다. 하지만 이건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성정동 주공 5단지 아파트를 보시면은 이래요. 9,700, 8,400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분은요 어떻게 했어요? 9,760까지 100% 수익률을 벌어들인 거죠. 빨리 털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자, D님께서 메일 주소 문의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영상 상세 설명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자, s주 네이버.com 이제 메일 주소고요. 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거분이 반갑습니다. 김연아님 반갑습니다. 우수님 반갑고요. 클라우드9님 반갑습니다. 경기도민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좀 괜찮았으면 여러분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100개 눌리는 거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천안이 이렇고요. 그러면 아산으로 가볼까요? 아산의 탕정, 배방 이렇게 있죠.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왜요? 배방이라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배방 뜻이 뭘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입주 시기를 보시면요. 자, 2006, 7도 있고요. 네, 2020년도 근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배방 프로지오를 한번 볼까요? 자, 매매가 전세가 붙었고요. 이때 갭이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가 2억 6천이고 전세가 2억 3,500 이렇게 되었는데, 자, 보시면은 요때 많이 들어갔죠. 네, 10건에 3억 5,389만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더 올라간다. 5억 6억까지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이미 꺾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배방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가격대가 많이 빠졌고요. 자, 배방 6차 한성 필하우스를 보시면요. 네, 이렇습니다. 자, 24평이 금액대가 2억 7,500까지 되었을까요? 전세가는 매매가 갭이 좀 더 컸었는데, 요때 보시면은 5월 때 보면은 갭이 1,8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 자꾸 하시고 물려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방 한성 필하우스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전세가가 같이 올라갔다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자, 배방 자이 아파트 오래됐는데 2007년 12월 달에 지어졌고요. 자, 전체 기간 따지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1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언제부터요? 2억 1000부터 1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1억 7천부터 2년 4개월 동안 또 1억 2,800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건요, 뭐 재건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재화 아파트인데요. 재고 아파트인데 이런 것에 투자를 할 가치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미니님께서 어떤 삼전 그린코어를 봐달라고 하신 건지요? 네, 삼전 그린코어가 엄청 많죠, 전국에.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경기도민님께서 미니님께서 배방이요? 네. 자, 배방의 삼전 그린코어. 자, 이거죠? 네. 배방 삼전 그린코어인데 2012년 1월 달에 지어졌고요. 15평, 19평으로 된 거 보니까 이거 뭐 아파트 맞아요? 네? 복도식인가요, 혹시? 그렇네요. 복도식인데 2011년에 지어졌는데 복도식이에요. 아이고, 참 특이하네요. 배방 삼전 그린코어. 배방 삼전 그린코어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 거리뷰를 보면은 아이고, 이래요. 와, 이거 뭐 주공 아파트 같네요. 닭장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근데 2012년도 지어진 거다. 아이고야, 이거 뭐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요, 2156세대잖아요. 이게 2012년 1월 달에 지어진 11년차 아파트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갭 투자하는 시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갭이 500일 때, 이런 식으로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을 때, 바닥일 때 매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때 전세가랑 갭이랑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었다고 이 갭에 들어간다라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금액대, 절대적인 금액대가 좀 위험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시점과 시기인데, 네, 지금같이 앞으로 이것도 재건축도 될 일도 없고요. 네, 앞으로 재건축 된다 하더라도 한참 남았고 용적률이 332%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소형 평형대로 이제 몰려 있잖아요. 소형 평형대. 네, 요거 보시면은 대부분 다 평수가 여기 있습니다. 15평하고 19평 요렇게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떨어지기도 해요. 네,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띠님께서 네, 둔촌과 장위 4 무사히 완판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주택자로 2020년 10월달에 들어가 있는데요. 쌍둥이가 생겨서 대형평수 갈아타고 싶은데 갈아타기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자, 가봅시다. 성봉역 아이파크 가잖아요. 상현동에 위치한 성봉역 아이파크는요, 우리가 아는 기존의 수지의 건너편인 거죠. 네. 자, 성봉역 아이파크를 보시면요, 요렇게 기역자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네, 오래된 아파트. 근데 지금 34평인데 큰 평수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아파트 매수하는 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부동산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요, 네,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믿기 싫으신 분들은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치동에 갔습니다. 변동을 볼까요? 21년 뭐 한 7월달 정도로 볼까요?
세례수가, 그리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상승률이 낮죠? 네. 낮고요. 부동산에서 세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것들은요, 뭐, 이런 것들은 덜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빠지긴 덜 빠졌는데, 보시면, 한보음마가 거의 30% 이렇게 빠졌죠. 네. 자,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강남 부동산이, 네. 경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DLC자의 개포, 이거는 뭐, 직거래이긴 한데, 네. 아무튼 이게 설명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직거래는요. 네, 이걸 제가 판단해서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또다시 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19억까지 거래가 되었었고요. 레미안 블리스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고가 뭐 32억을 찍고 지금 3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남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역 보세요, 이런 역. 네. 이런 역 보면은, 지금 22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3억 4천, 이 빠져가지고 거의 15%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